내가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살벌한 멘트, 느와르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코스트코 창업자가 핫도그 가격 때문에 CEO에게 날린 실제 경고장입니다. 도대체 고작 2,000원짜리 핫도그가 뭐길래 살인 예고까지 했을까요? 사실 우린 알게 모르게 코스트코에게 합법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년 43,000원, 여러분이 이 연회비를 결제한 순간 코스트코는 물건을 하나도 팔지 않고 이미 이득을 챙겼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350조 원어치나 팔아치우면서 정작 물건으로는 돈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장사의 기본 법칙을 무시한 채 전 세계 유통업계를 집어삼킨 괴물, 핫도그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줄 세우는 코스트코의 기이한 생존 전략, 오늘 그들의 장부 뒤에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유통 공룡들에게 악명 높은 무덤이었습니다. 세계 1위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쫓겨났고 유럽을 지배하던 까르푸 또 백기를 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은 한국 토종 마트들이 전멸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정작 무릎을 꿇은 건 외국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깐깐한 눈높이, 신선식품에 목숨 거는 신문화, 그리고 콩나물 100원어 더 주세요 하는 덤 문화를 이해 못하고 전부 철수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놈이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 유통업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는데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1993년 신세계와 손잡고 서울 양평점에 첫 발을 디딘 이후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들은 한국화를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친절한 점원 서비스도 없고 물건 위치 물어보면 저쪽이요 하고 끝이며 인테리어는 시멘트 바닥에 철제 선반이 전부고 결제는 현금 아니면 특정 카드사 하나만 받는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운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코스트코 코리아의 점포당 연 매출이 약 3,430억 원인데 이게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국내 대형마트들보다 4배에서 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매장 수는 고작 19개밖에 안 되는데 전체 매출은 매장 100개가 넘는 롯데마트를 1조 원 차이로 따돌려버렸거든요. 가성비 따지기로 유명한 한국 사람들이 이 불편하고 불친절한 마트에 줄을 서다 못해 오픈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단순히 물건이 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코스트코는 일종의 신분증 역할을 했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연회비를 내야 하니까 카트에 커클랜드 생수를 무심하게 던져 넣고 미국 냄새에 폴폴 나는 치즈볼을 사서 SUV, TUV 트렁크에 싣는 행위 자체가 나 좀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의 저장 강박과 과시 욕구를 코스트코는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진짜 비결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장사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인데 지금부터 그들의 장부를 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고 칩시다. 100원짜리 물건을 떼왔으면 월세 내고 알바비 주고 전기세 내고 본인도 먹고 살려면 적어도 130원이나 140원에는 팔아야 하잖아요. 이마트의 상품 마진율이 보통 27% 내고 백화점은 30%가 훌쩍 넘습니다. 코스트코는 100원짜리를 114원에 팝니다. 마진율이 고작 14%인데 심지어 내부 철치까지 있어서 일반 브랜드 상품은 14%?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는 15%를 절대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창업자 짐 시네갈이 임원들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 마진율을 16%나 18%로 올리는 순간 우리가 쌓은 것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14% 떼서 직원 월급 주고 그 거대한 매장 조명 켜고 물류비 감당하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코스트코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아주 기이한 항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멤버십 연회비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미국 본사의 멤버십 수익만 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6천억 원인데 코스트코 전체 영업이익의 65%에서 75%가 이 연회비에서 나옵니다.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회원권을 파는 회사라는 뜻이죠. 마트에 탈을 쓴 구독 비즈니스 기업, 오프라인 버전의 넷플릭스인 겁니다. 이마트는 여러분이 라면 한 봉지를 사야 돈을 버는데 코스트코는 여러분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미 돈을 벌었습니다. 연회비를 결제한 그 순간 그들의 1년 농사는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코스트코를 식료품도 파는 금융회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낸 연회비는 일종의 세금이고 코스트코 매장은 그 세금을 낸 시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면세점인 셈이죠.
연회비가 아까우면 갱신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멤버십 갱신율이 무려 93%이고 전 세계 평균도 90%가 넘거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도 이 정도 유지율은 꿈도 못 꾸는데 100명 중 93명이 자발적으로 제발 내 돈을 가져가세요 라며 지갑을 엽니다. 대체 코스트코는 고객들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연회비를 내면서도 본전 뽑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은 전설로 남은 살인 예고와 핫도그에 있습니다. 코스트코 핫도그 세트 가격이 1985년부터 지금까지 1.5달러, 한국 돈 2,000원인데 4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적어도 6,000원은 받아야 정상입니다. 2000년대 후반 당시 CEO였던 크레이그 젤리넥이 창업자 짐 시네갈에게 찾아가서 회장님, 핫도그 팔 때마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제발 가격 좀 올립시다 라고 건의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가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 젤리넥 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창업자가 CEO에게 살인 예고까지 날리며 지킨 이 2,000원짜리 가격표의 비밀은 간단한데 이 핫도그는 음식이 아니라 코스트코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경영학 용어로는 로스 리더라고 부르는데 손해를 보고서라도 고객을 끌어들이는 상품이죠. 햄버거 하나에 15,000원 하는 고물가 시대에 2,000원짜리 핫도그를 파는 마트가 있으면 여러분의 뇌는 자동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는 진짜 싸다. 핫도그가 이 정도면 다른 물건도 거품없이 팔겠지? 이 착각, 이 무의식적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코스트코는 핫도그에서 나는 적자를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가격을 유지하려고 핫도그 공장을 직접 지어버렸는데 소시지를 납품받던 회사가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됐어, 우리가 만들게 하고 자체 생산 라인을 깔아버린 거죠. 핫도그나 먹으러 갈까 하고 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가는 길에 30만원어치 장을 보고 카트를 가득 채워 나가거든요. 겨우 몇백 원 손해보는 핫도그 하나로 코스트코는 수십만 원의 매출을 뽑아내는데 핫도그는 여러분을 매장 안으로 밀어넣는 호객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겁니다. 핫도그를 먹고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두 번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쇼핑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라면이 어디 있지? 세제는 또 어디로 갔지? 하면서 매번 헤매게 되는데 천장을 아무리 쳐다봐도 안내 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라면 코너 3번, 우유 코너 5번 하고 친절하게 써붙여 놨는데 코스트코는 그런 게 없거든요. 불친절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도 고도로 설계된 보물찾기 전략인데 코스트코는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걷게 만듭니다.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거대한 매장 구석구석을 강제로 산책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 다이슨 청소기가 있었네? 가격 괜찮은데? 하면서 원래 계획도 없던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반 마트는 물건 배치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코스트코는 수시로 바꿔서 지난주에 휴지 팔던 자리에 이번 주에는 갑자기 캠핑 용품을 갖다 놓습니다. 코스트코가 취급하는 품목 수는 약 4,000개 정도인데 일반 대형마트가 4만 개 넘게 파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물건 종류는 적은데 한번 들어오면 엄청난 속도로 팔려 나가서 고객들은 FOMO, 즉 놓치면 후회한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다음에 사야지 하고 갔다가 다음 주에 그 물건이 사라져 있는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보이는 즉시 카트에 담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핫도그 미끼를 물고 들어와서 표지판 없는 미로를 헤매다가 지금 안 사면 없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여 100만 원을 긁게 되는데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바로 코스트코가 물건 팔아 마진을 안 남기고도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이 된 비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스트코에 열광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데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적힌 커크랜드 시그니처라는 자체 브랜드입니다. 휴지, 생수, 견과류, 심지어 골프공까지 안 붙어 있는 데가 없거든요. 2024년 기준 커크랜드 시그니처라는 단일 브랜드가 올린 매출이 무려 860,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면도기 1등 질레트, 섬유유연제 1등 다운이 페브리즈까지 전부 거느린 세계 최대 생활용품 기업 피지의 전체 매출이 840억 달러입니다. 커클랜드 하나가 피지 그 구를 이겨버린 건데 스포츠 제국 나이키의 연 매출이 500억 달러 수준이니까 커클랜드는 나이키보다 1.7배나 더 큽니다. 그냥 마트 자체 상품 수준이 아니라
유통업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괴물 브랜드의 탄생인 거죠. 보통 마트 PB 상품이라고 하면 싸구려나 짝퉁 이미지가 강한데 왜 사람들은 커클랜드에 열광할까요? 커클랜드 건전지는 건전지의 대명사 듀라셀이 만들고, 커클랜드 커피는 스타벅스가 로스팅하며, 기저귀는 하기스를 만드는 킴벌리 클라크가, 호일은 레이놀즈가 만듭니다. 세계 1등 기업들이 자기들 공장에서 자기들 기술로 물건을 찍어내는데 포장지만 커클랜드로 바꿔 달고 납품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조사 입장에선 굴욕적인 일인데 왜 코스트코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까요? 거절하기엔 코스트코가 쥐고 있는 물량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는 제조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브랜드 광고비 쓰고 마케팅비 쓰느라 비싸지? 그거 다 빼! 대신 우리 매장에만 넣어주면 전 세계 800개 매장에 쫙 깔아줄게. 광고 안 해도 우리 회원들이 다 사가. 제조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데 안 하면 경쟁사가 그 자리를 채울 테니까요. 커클랜드는 마케팅 거품을 뺀 1등 제품이 됩니다. 품질은 듀라셀인데 가격은 20% 싸니까 고객 입장에선 듀라셀을 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코스트코는 이렇게 타사의 1등 제품을 자기네 브랜드로 흡수해서 자기네 회원들에게만 싸게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역시 코스트코가 최고야, 커클랜드가 웬만한 브랜드보다 낫네 라고 세뇌됩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제조사에서 유통사로 완이 넘어가는 순간인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연회비를 미리 받았으니 물건 팔아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원가에 가까운 가격을 팔며 핫도그 같은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커클랜드 같은 괴물 상품으로 품질까지 만족시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 고객은 코스트코를 떠날 수 없게 되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멤버십 갱신율 93%는 단순한 충성도가 아니라 종교에 가깝습니다. 40년 동안 핫도그 가격을 안 올리고 마진율 15% 룰을 지독하게 지켜온 결과 코스트코는 고객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얻었는데, 창업자 짐 시네갈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만들었다. 아름다운 말이지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꽤 무섭거든요. 다른 기업들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더 비싸게 팔고 몰래 가격을 올리니까 여러분은 항상 경계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여러분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렸는데, 우린 마진 안 남겨, 우린 너희 편이야 라고 속삭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낼 연회비를 기꺼이 바치고 주말마다 꽉 막힌 주차장에서 시간을 버리고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코스트코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한국 시장에서 코스트코가 롯데마트 전체 매출을 앞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의 마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남겨 먹을까를 고민할 때 코스트코는 어떻게 하면 더 퍼주고 묶어둘까를 고민했기 때문인데, 단기적인 이익 대신 장기적인 신뢰를 택한 것이 바로 물건 팔아 영혼을 남기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미스터리의 정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도 코스트코에 가실 겁니까? 가서 2,000원짜리 핫도그를 드시겠죠? 맛있게 드십시오. 하지만 씹으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게 핫도그인지 아니면 자본주의가 가장 정교하게 설계한 달콤한 미끼인지 말입니다.